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림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임차 보증금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미 지급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회사인데 허울뿐인 회사인 경우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사의 사무실 보증금을 1차적으로 압류 추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회사 사무실의 위치와 규모 등은 해당 회사의 경제적 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회사에 대한 돈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도 당연히 보증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채권 압류 추심과 유사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채고 신청서의 경우 채무자 사무실 임대인을 제3채무자에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알면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주소만 알고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 추심의 일반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고 주식회사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현금 예금이 없더라도 보증금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실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통상 임대차 종료 및 명도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담보되는 연체 차임, 손해배상 등 피담보 채무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현실화되기 때문에 임대차가 계속 중이면 당장 추심이 막히거나 향후 실제 회수액이 아예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집행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해볼 만한 절차입니다. 실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큰 금액일 가능성이 높고 은닉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유하는 구조라서 회사 계좌 추적이 어렵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송달되면 제3채무자에게 이중 변제 위험이 생겨 제3채무자 즉 임대인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추심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변제 위험이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 종료가 가까우면 회수 가능성이 급상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종료가 가깝다는 점을 사전에 알기는 힘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임대차 종료가 가까우면 회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종료가 임박했고 명도도 예정되어 있으면 연체 차임, 원상 회복비 등 공제 요인이 크지 않다면 단기간에 회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스크 및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가 계속 중이면 지금 당장 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회수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잔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 회복 손해배상 등 임대인이 주장할 공제 항목이 크면 압류를 해도 결과적으로 잔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상계 공제 항변에 대비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송달 후 새로 만든 채권을 끼워 넣어 상계하려는 시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 상계 적상 판단이 쟁점이 되므로 송달 시점과 각 채권의 발생 및 변제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판결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사무실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세림 이준헌 변호사였습니다.